자, 설득의 심리학 낭독 12번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 마음속 깊은 곳의 느낌을 포착하라. 본문. 위장은 그다지 예민하고 섬세한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남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 분명한 순간에만 알아차리고 신호를 보내온다. 속임수에 걸려든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위장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다른 단서를 찾아야 한다. 내 이웃 사라의 예를 들어보자. 아유, 우리 불쌍한 사라. 사라는 전 남자친구와의 결혼 계획을 포기하면서까지 팀에게 헌신했다. 일단 헌신하자 또 다른 지지대들이 저절로 구축됐고, 그 결과 헌신의 원래 이유, 즉 팀의 금주와 청혼이라는 지지대가 사라져 버렸는데도 사라는 여전히 헌신한다. 자신이 새로 만든 이유들을 근거로 자신이 옳은 행동을 했다고 확신하면서 여전히 팀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라의 위장에 왜 불편한 느낌이 들지 않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위장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 때만 신호를 보낸다. 사라한테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 사라가 보기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따라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한 셈이다. 그러나 내 짐작이 틀리지 않다면 사라의 마음 한구석에는 팀을 선택한 것 자체가 실수였고 지금 자신은 일관성 유지라는 어리석은 함정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사라의 그런 의심이 정확히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흔히들 마음속 깊은 곳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는 유일한 장소다. 어떤 정당화도 어떤 합리화도 통하지 않는 곳이랄까. 비록 지금은 자신이 세워놓은 지지대가 발산하는 온갖 잡음과 방해 전파 때문에 그 신호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지만 사라의 진실도 그곳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만약 사라가 팀을 선택한 것이 실수였다면 사라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즉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지낼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팀을 제치할 수 있는 남자들이 사라져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라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선택이 실수인지 아닌지 결정을 내리는 편이 유리하다. 사라는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요, 이미?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먼저 사라는 상당히 복잡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시간을 되돌려 지금의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연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문제는 지금의 나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지금의 사라는 팀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을까? 사라가 팀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중 자신의 헌신을 정당화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산물은 어느 정도나 될까? 사라는 재결합하기로 결정한 이후 팀이 사라를 더 많이 배려하고 지나친 음주도 자제하려고 노력 중이며 맛있는 오믈렛을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한다. 나도 몇 번인가 팀의 오믈렛 솜씨를 맛보긴 했지만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사라 자신이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팀의 변화를 믿고 있느냐는 것이다. 사라 자신이 지금 팀에게 느끼는 만족 중 어느 정도가 실제이고 어느 정도가 일관성 원칙의 어리석은 환상인지 판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대상에 대해 지적으로 인식하기 직전에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순수하고 단순한 감정이 우러날 것이다. 따라서 주의를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인지 과정이 시작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감정적 반응을 포착할 수 있다. 이런 접근 방식에 따라 사라가 과연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결정적인 자문을 했을 때 그 반응으로 제일 먼저 스치는 감정을 찾아낸다면
그 감정을 본인이 진심이라고 믿어도 좋다. 그 감정이야말로 사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신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라가 자신을 속이기 위해 사용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왜곡되지 않은 진짜 신호 말이다.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거 맞니?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 맞니? 한번 솔직하게 혼자 스스로 자문을 해보는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라는 그 자문을 하고 선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고 추천을 해보네요. 이 저자는. 나는 혹시 내가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 때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해 상황을 판단한다. 한 번은 다른 주유소보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몇 센트 저렴하다고 광고판을 세워놓은 셀프 주유소에 들른 적 있다. 그런데 막상 주유기 앞에서 주유건을 집어들고 보니 주유 미터기에 붙은 가격이 광고판 가격보다 2센트가 비싼 것 아닌가. 지나가는 직원을 붙잡고 가격이 왜 다르냐고 묻자 직원은 확신 없는 태도로 며칠 전에 가격이 인상됐는데 광고판을 수정할 시간이 없었다고 우물거렸다. 알고 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 주인이었다고 하네요.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광고와 가격이 달라도 그냥 주유를 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 떠올랐다. 연료 게이지가 거의 바닥이야. 시간도 별로 없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주유를 할 수가 있잖아. 이 브랜드 휘발유가 내 차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등등. 나는 이런 이유들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 이유고 어떤 것이 합리화를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이유인지 구분해야 했다. 그래서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봤다. 시간을 되돌려 지금의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진짜 휘발유 가격을 알면서도 아까와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에 집중한 결과 나는 전혀 왜곡되지 않은 확실한 답을 얻었다. 틀림없이 지나쳤을 것이다. 속도를 늦추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휘발유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다면 그 밖의 이유들은 그 주유소를 선택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게 분명했다. 사실 나는 내가 떠올린 여러 이유들 때문에 그 주유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주유소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 이유들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현명하네요. 한 가지 문제는 해결했지만 또 다른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미 주유건을 손에 들고 서 있는데 같은 가격이라면 귀찮게 다른 주유소를 찾아 나서느니 그냥 주유를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것도 그럴듯하죠.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다행히 주유소 주인이 다가와 결정을 도와줬다. 주인은 왜 주유를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냐고 물었다. 내가 광고판과 가격 차이가 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주인이 이렇게 으르렁거렸다. 내 사업은 내 마음대로 운영해. 내가 속임수를 쓰는 것 같으면 당장 그 주유건 내려놓고 내 사업장에서 꺼지면 될 거 아니야. 이분은 장사를 할 마음이 없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데. 나는 이미 그가 속임수를 썼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믿음과 그의 바람에 일치하는 행동을 취했다. 주유건을 내려놓고 제일 가까운 출구로 빠져나온 것이다. 때로는 일관성의 원칙이 엄청난 보상을 해주기도 한다. 아니, 이 사람은 일관성의 원칙을 지금 벗어난 거잖아. 그리고 사실상 주인이 거의 내쫓다시피 말을 해서 나온 상태인 건데. 저도 약간 인생 살면서 내가 지금 이 목표로 세운 게 다른 부차적인 이유 다 빼고 나 혼자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적에 또 생각했을 적에 이쪽으로 가는 걸 내가 원하는가 한번 가시들을 다 잘라내고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도 이게 맞다라고 판단이 드니까
좀 명확해지더라고. 내가 혹시나 감정에 휘둘리는 거 아닐까? 중간, 이 잠깐의 뭔가의 그 현혹에 휘둘리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좀 떨쳐내고 싶어서 진짜 다 걷어내고 내 순수한 욕망을 들여다봤는데 또 그게 맞다라고 딱 정의가 되니까 좀 명쾌해지더라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이런 상술에 거의 눈치가 백단급이라서. 근데 눈치는 백단인데 이렇게 나오기까지의 행동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내쫓지 않는 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 다음 소제목. 특별 취약 부류. 부문. 자신이 예전에 한 말이나 행동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유난히 강해 이번 장에 소개한 입장 정립 전략에 특별히 취약한 사람들이 있을까? 물론 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우리 시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겪은 비극적 사고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사고를 분석해보면 AP통신의 보도처럼 당시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을 발견할 수 있다. 2005년 3월 1일 살아있는 골프계의 전설 잭 니클라우스의 생후 17개월 된 손자가 뜨거운 욕조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일주일 후 여전히 절망에 빠져 있던 니클라우스는 다가오는 마스터스 골프 대회를 포함해 골프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가족에게 닥친 불행을 생각할 때 지금은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골프 대회에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이 발표가 있던 날 니클라우스는 전혀 예상치 못한 두 가지 행보를 보였다. 플로리다 골프 클럽에서 예비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설한 다음 골프계의 오랜 라이벌 게리 플레이어가 주최한 자선 골프 대회에 출전한 것이다. 과연 무엇이 니클라우스를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제쳐두고 그 비극과 비교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행사에 참석하게 했을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니까요. 니클라우스의 대답은 간단하고 분명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런 소규모 행사들이 매우 하찮게 보이겠지만 그런 행사들에 참석하겠다는 약속 자체는 전혀 하찮지 않았다. 적어도 니클라우스에게는 말이다. 니클라우스는 왜 그토록 자신의 약속에 철저했을까? 그토록 강력하게 일관성을 유지하게 한 니클라우스만의 특징이 있었던 것일까? 사실 그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바로 65세의 미국인이라는 점이다. 나이와 인종이 어떠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부여하는 힘이 되는 걸까요? 자, 나이. 태도와 행동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특별히 강한 사람들은 당연히 일관성을 이용하는 설득 전략의 희생양이 되기 쉽다. 내가 사람들의 일관성 선호 경향을 단계별로 구분한 뒤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일관성 선호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한 발 들이밀기나 낮은 공 던지기 전략을 사용해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승낙할 확률이 더 확실히 높았다. 18세기부터 18세부터 80세까지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연령이 높을수록 일관성 선호 경향이 높아졌으며 50세 이상 피험자들의 경우 자신이 기존에 취한 입장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피험자들 중 가장 강했다. 아무래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인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책임을 지는 거에 익숙해져서일까?
이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의 니클라우스가 충분히 약속 취소에 사유가 될 만한 끔찍한 비극을 당하고도 어떻게든 약속을 지켰던 것이 설명이 된다. 자신의 성향상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말 그럴까? 아무리 성향이 뭐랄까 습관으로 자리 잡은 성향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손자가 또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기꾼들이 주로 입장 표명과 일관성 전략을 사용해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도 이해가 가능하다. 50세 이상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사기 사건, 성공률도 상당하다. 발생률이 높아지자 미국 은퇴자 협회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협회는 총 12개 주의 조사관을 파견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사기 수법을 파악하기 위해 함정 수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기꾼과 희생자 후보 사이에 전화 통화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상당수 확보했다. 앤서니 프레드카니스와 더그 샤델 등 연구진이 테이프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 사기꾼들의 대부분이 먼저 목표분에게 사소한 약속을 받은 다음, 때로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한 다음, 목표물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테이프 녹취록에서 발췌한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면 사기꾼들이 일관성 선호 성향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일관성의 원칙을 무기로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주문을 하신 겁니다. 주문을 하셨다고요. 지난달에 주문서에 서명하셨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3주 전에 약속을 하셨는데요. 지난주에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5주 전에 주문해놓고 이제 와서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를 날렸던 것 같습니다. 사기꾼들은. 그리고 노년층들은 내가 정말 약속을 했다고? 버버버버버 하면서 서명을 하는 과정이 머릿속에 그려지는군요. 자, 두 번째 특징, 개인주의. 부문. 나이 외에도 약속을 꼭 지키려는 잭 니클라우스의 성향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있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로부터 개인주의 숭배 국가라고 알려진 미국 중부 오하이오 출신이었다.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 같은 개인주의적인 나라에서는 개인의 자아가 중심인데 비해 그보다 집단주의적인 나라에서는 집단이 중심인 경향이 있다. 개인주의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할 때 주변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경력과 의견, 선택 등을 주로 참고한다. 이런 성향 때문에 자신이 예전에 한 말이나 행동을 수단으로 삼는 설득 전략에 특히 취약하다. 미국은 그런데 굉장히 가족 중심적인 사회 아닌가요? 아무리 개인주의라고 해도 그거는 사회생활을 할 적에 나타나는 특징인 것 같고, 사실은 알고 보면은 굉장히 동아시아권 못지않게 가족 중심주의적인 그런 사회라고 나는 들었는데. 어쨌든 책에서는 개인주의라고 상정을 해두고 얘기를 하는 걸 쭉 이어나가 보자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나는 동료들과 함께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한 발 들이밀기 전략을 사용해봤다. 피험자 절반은 미국 출신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개인주의 성향이 덜한 아시아 국가 출신이었다. 우리는 먼저 모든 학생을 학교 생활과 교우 관계에 대한 20분짜리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시켰다.
그리고 한 달 후 같은 주제로 40분짜리 추가 설문조사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20분짜리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 40분짜리 설문조사에도 참여한 학생 수는 개인주의 성향이 더 강한 미국 출신이 아시아 출신보다 2배나 많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전에도 비슷한 부탁에 개인적으로 동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자들은 자신이 기존에 했던 행동을 근거로 앞으로 해야 할 행동에 결정한다. 따라서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 구성원들, 특히 노년층은 작은 요청으로 시작하는 설득 전략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작고 조심스러운 한 걸음이 깊고 맹목적인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시는, 이 실험은, 또 제가 한번 발을 걸자면, 말은 이렇게 적어놨는데, 개인주의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던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개인주의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책임감이 강한 거지. 개인주의라는 말 자체는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한다. 이게 기본 명제고 기본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말을 되게 오묘하게, 교묘하게 바꿔서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험은 개인주의적인 미국인, 집단주의적인 아시아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미국 출신, 아시아 출신, 미국 출신에서의 다른 특징, 아시아 출신에서의 다른 특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되게 단순하게 표현을 좀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 출신의 아이들이 이후 설문조사에도 참여를 했다라는 사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가 아니라 책임감이 강해서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전에도 비슷한 부탁에 동의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항상 뭔 말하면은 이거 이런 거 아닌가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진짜 이건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네, 위씨 안녕하세요. 요약을 이제 이 내용을 주주 구구절절하게 제가 했었는데 우리 위씨 타이밍 좋았다. 딱 요약본을 듣고 인생의 지혜를 쌓아가길 바라요. 요약 본문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자신의 말과 신념, 태도, 행동 등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듯 보이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일관성 선호 성향의 바탕이 되는 3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일관성 있는 성격은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둘째, 사회적 평판 외에도 일관성 있는 행동은 대체로 일상생활에도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일관성 있는 태도는 복잡한 현대사회를 헤쳐나가는 소중한 지름길을 제공한다. 이전의 결정과 일관성을 유지하면 미래에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관련 정보를 전부 심사숙고할 필요가 줄어들고 이전 결정을 기억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 되기 때문이다. 아시아인들은 일관성이 없다는 걸까요? 그럼 이전에 예시를 빗대어 보면.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첫 번째 입장을 정립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단 어떤 입장을 취하면 그 입장과 일관성 있는 요구에 더 쉽게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설득의 달인들은 상대에게 자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행동과 일관성 있는 입장을 취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모든 입장 정립이 미래의 일관성 있는 행동을 끌어내는데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입장 정립은 적극적이고 공개적이며 수고스럽고 자발적일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무대 위에 내놓아야 하는 거인 거죠. 빗대어 표현하자면. 최대한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
그 환경을 만드는 것. 자, 입장 정립은 잘못된 경우일지라도 자동 강화를 통해 스스로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취한 입장이 옳다고 믿게 해주는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내 계속 정당화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부 입장 정립은 처음에 그런 입장을 취하게 했던 상황이 완전히 변한 후에도 오랫동안 효과를 유지한다. 이런 현상은 낮은 공 던지기 같은 일부 기만적인 설득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가 된다. 일단은 뻥을 쳐놓고 나중에 회수하는 전략이었죠. 낮은 공 던지기가. 그리고 상대가 부당한 일관성 압력을 가해 승낙을 얻어내려 할 때 이를 알아차리고 저항하려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두 가지 신호에 집중해야 한다. 뱃속이 불편한 느낌. 그러니까 뭐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쎄하다.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표현을 하는 건 쎄하다, 싸늘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입장 정립과 일관성 함정에 빠져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승낙해야 할 때 찾아온다. 이럴 때는 상대에게 어리석은 일관성을 유지하느라 불합리한 요구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호는 이와 달리 최초의 입장 정립이 잘못됐다는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럴 때는 시간을 되돌려 지금의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같은 입장을 취했을까? 라고 자문해봐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순간적인 느낌이 정답이라 할 수 있다. 입장 정립과 일관성 전략은 특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50세 이상의 연령층에 가장 효과가 높다. 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 마지막 줄에 잘 동의를 못하고 넘어갔었죠. 개인주의적 성향. 왜냐하면은 일단은 미국은 개인주의적 성향이라고 말은 하지만 굉장히 가족 중심적인 사회라고 내가 알고 있었었고, 이후에 진행했던 그 실험에서도 미국 아이와 아시아 아이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각 국가의 다른 어떠한 성향 때문에 차이가 난 거지, 개인주의적인 특성 때문에 미국 아이가 두 번째 설문조사에도 참여하는 확률이 높았다라고 보는 거는 좀 말에 어폐가 있다. 말 자체가. 근데 미국 아이는 정말 왜 그렇게 40분짜리 설문조사에도 참여를 많이 했었을까?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인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표현을 개인주의 성향이라고 한 거라고 친다면 사실상 책임감이 있는, 뭔가 자기와 한 약속이라던가 이전에 했던 설문조사 연구원에게 뭐랄까 거절을 잘 못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자기 자신이 뭔가 했던 행동에 대한 습관화를 잘 들이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학생이거나, 아니면은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거나, 그렇게 좀 정의를 하는 게 맞지, 개인주의 성향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안 맞다. 여기에서 이거 이상한데, 말 이상한데라고 계속 꼬집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었고요. 자, 넘어가면은 생각해 보기. 생각 나 많이 했는데 또 생각해야 돼. 1번 1. 왜 사람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관성을 그리고 유지하려는 듯 보이려고 노력할까? 2. 완고하고 융통성 없는 일관성조차 여러 상황에서 유익한 이유는 무엇일까? 3. 입장 정립이 한 사람의 자아 이미지와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요소는 무엇일까? 4.
문서를 통한 입장 표명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5. 낮은 공 설득 전략과 자기 강화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알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하기를 또 읽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깊이 생각하기 1. 한국 전쟁 당시 미군 포로의 협력을 끌어내려고 중공군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일관성의 압력을 피하는 방법을 미군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어떤 조언을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 한 논평가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주인들의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언급하면서 고객들의 가슴에 브랜드명을 문신으로 새기고 다니기만 할 수 있다면 고객을 빼앗길 염려 따위는 접어도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이 맞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 입장 표명이 미래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극대화할 4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언급하라. 3.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열심히 공부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입장 정립 과정과 관련해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해보라. 그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도 설명하라. 과제를 엄청 내주시네. 4.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성대한 전통 혼례식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 예식의 어떤 요소들이 신앙 부부와 양가 가족의 결혼에 대한 입장 표명을 더욱 분명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을까? 까지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까지 각자 알아서 잘 생각해 보시고 저는 내일 파트 4 사회적 증거의 원칙 우리가 진리다 그리고 소본문 짧은 한 줄로는 사람들이 전부 같은 생각일 때에는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어떤 철학적인 문구와 함께 시작되는 파트 4를 읽어나갈 예정입니다.